정법의 인문학, 혜원이가 쉽게 조역을 풀이해보고 현대 응용해보기 시간. 오늘 세 번째 개가 보니까 순회둔께네요. 순회둔께. 왜 순회둔께라면 이제 쓰기는 밑에부터 쓰고 읽기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수, 육감수고 여기 이제 사진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이제 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양이 세 개가 있다. 그 다음 끝에도 이제 음이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다. 그 다음 이제 요 양 두 개에 음이 이렇게 하나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음 두 개에 양이 요를 하나 생긴다.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음이 가운데 들어가는 형상이 있겠죠.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형상돼 되고, 그 다음 똑같이 요거 이제 양이 가운데 들어가는 형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요게 가운데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다음 여기 이 음이 위에 있다가 가운데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한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기 음이 두 개 있고, 양이 이렇게 있는 형상을 이제 개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1, 2, 3, 4, 5, 6, 7, 8. 요거는 이제 보니까 따져보면 요거네요. 그제? 요거.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하고 여기 가운데가 있는 행니까 6번이에요. 그죠? 하투를 뽑아보면 밑에서부터 놓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맨 처음에 뽑아보니 4가 나왔더라. 그 다음 뽑아보니 6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놓게 되고, 읽기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여기 수로하고 했잖아요. 땅 밑에 여기 이제 요거부터 읽으니까 이제 요 형태잖아요. 요거는 이제 육감수, 수를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사진례, 진을 의미하는 그런 사진례를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 개의 의미는 둔을 의미를 하네. 요건 이제 형상을 보면 땅에서 뭔가 모르게 막 나오는 그런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시작을 하는 단계, 그런 의미. 시작 단계 하면 많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 어려움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둔은 이제 어려울 둔, 또 진을 친다 할 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둔을 진둔자인데 진을 친다고 할 때 이제 주역에서는 어려울 둔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근데 하늘과 땅을 개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순의 둔께를 세 번째로 놓았을까라고 보면, 하늘과 땅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는 산천물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땅에 여기 하늘과 있고 땅이 있다면 하늘 기운을 받아서 뭔가 산출하잖아요. 그렇죠? 뭔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작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맨질 4와 6을 뽑았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점을 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와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계사 부분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나오네요. 두는 원령이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대로 원령이정이라 말은 하늘의 도를 말이죠. 하늘의 천도다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은 천도를 의미한다. 천도는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해석할 때는 크게 형통을 하는데 그 이익을 바르게
간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천지 만물이 탄생할 때 앞으로 발성장을 할 때 바르게 어떤 처신을 잘 해야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물용 쓰지 말아라. 뭘 쓰지 말아라. 유유왕이다라고 하나 유유왕. 주역에서 유유왕이라는 말은 아닌데 유유왕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갈 바른 의미가 갈 바른 의미를 한다는 말은 내가 갈 곳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간다는 말은 원형 이정 하늘의 뜻을 두고 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앞에 부정의 의미가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자기 마음대로 성장기에 막 탄생 배경에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건 후라. 바로 후는 제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에서 제후는 뭐 천자가 밑에 제후를 두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제가 보기에 뭐 현대적으로 풀이하고 현대적으로 응용해야 되니까 동반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어떤 첫사랑을 이룬다고 하거나 애를 봤을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더라도 친구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조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계산을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그 다음 효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난번처럼 PPT를 또 보시겠습니다. 효사 부분을 살펴보니 효가 지난번 말한 대로 여기가 이제 양이고 여기 양이잖아요. 그렇죠? 양을 구라한다. 그래서 여기 족으로 표고 있고 여기가 6번째 아래 5번째가 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9, 5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음이니까 그냥 6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 초구는 반환이니 이 몸물 끓일 반자, 몸물 끓일 한자거든요. 몸물 끓이고 몸물 끓이니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정 하면 바르게 이제 이 거자가 거처할 거자니까 거처를 바르게 하면 이렇고 또 이롭다 언제 건후 제후를 채우면 이롭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모두에 말씀드린다 했는데 사업과 사랑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머뭇거릴 수가 있잖아요. 머뭇거릴 수 있는데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바르게 거처를 정한다. 바르게 이제 뜻을 정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뜻을 정한다. 바르게 이념을 내가 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념을 바르게 정하면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또 이건후 자 이때 후는 제후인데 이때 제후는 뭐냐면 제후를 세우면 이롭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도와주는 동반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동반자가 있으면 자기가 조력자가 있어야 이롭지 그렇지 않냐 혼자 하면 이롭다. 자 사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첫사랑이 이제 우리가 첫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대학교 가서 사랑을 많이 이성을 만나고 하는데 근데 이성을 만나더라도 내가 왜 이성을 만나는지 미래에 특별한 꿈을 꾸지 않냐고 그러나 이성에만 눈을 뜨면 어렵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세워놓으면 이롭다. 그리고 또 친구를 사귀더라도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들과 같이 의논할 상대를 잘 만나둬라. 그래야 이롭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제 사업을 관계된 경우에 이렇게 끊어볼 수 있습니다. 62, 63과 64, 그 다음
구호, 상륙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겠네요. 보면 이제 사법 관계에 대해 얘기를 계속해 보면 둔여 여전이라 둔 어려울 전 어렵고 어렵도다. 승마 반여 이 반자는 나눌 반자인데 또는 내리다라는 뜻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올라타서 말에 내린 것과 같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올 수도 있고 내리막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상한 표현을 써놨네요. 비구홍구라. 이 비구, 이 도적구자거든요. 도적이 아니면 혼유를 구한다. 혼유한다. 근데 이 여자가, 근데 내가 어떤 청혼을 하니까 여자가, 고다서, 여자가 고다서, 정조가 깊다는 뜻이나요? 부자하니, 이제, 부자라면 요거 자자가 아들 자자인데 아들을 낳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꽃다서 아들 결혼해야 되겠죠. 그 여자가 뭐 받아주지 않냐니 그러나 10년이 지나야 내자 결국은 애를 갖는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걸 뭐를 의미를 하냐면 저는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첫사랑이란 대부분 힘들잖아요. 그렇죠? 첫사랑을 하다 보면 뭐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첫사랑 못 잊어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데 왜 그렇게 하면 이런 뜻이네요. 6.3에 보니까 즉, 왜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고 힘드냐라고 보니까 즉 무라. 즉, 록자는 삽살 록자, 사슴을 사냥하러 가는데, 무우는 이제 무리꾼이거든요. 뭐, 옛날에 사극 보면, 몰입꾼이라 되잖아요. 그죠? 몰입꾼이 없다 보니, 오로지 밀림 속으로만 유입 우림중이라. 밀림 속에만 들어간다. 근데 분자는 기하야는 말인데, 기회를 삼아서, 불렸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불려서 하니 포기 못하고 가니 인이라. 인은 인색한다. 얻은 것이 없다. 그런 뜻이네요. 자, 이제는 사랑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첫사랑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못 잊어서 등등 하는데 그렇게 잊지 말고 자기 갈 길을 바로 가라는 뜻이죠. 그렇죠? 기회를 봐서 이제 첫사랑 포기할 거는 포기하는데 그래도 포기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인색하다라고 나오네요. 사업에 관계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 올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포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식도 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매를 잘 해야 되는데 손절매를 잘 못하다 보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사업할 때도 잘 살펴보라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 이제 육사를 보니 성만 반년이 구원과야 이제 똑같이 여러 가지 말을 오르고 타고 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사업 잘 되는 그런 형태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구 혼유를 구하다 보니 가게 되면 길한다. 길하고 무불리라 어려움이 없다라고. 사업도 뭐 크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는 잘 갖추어서 잘 거쳐서 이제 완벽하게 하다 보면 잘 성공할 수도 있다. 저 사람도 안전하게 자기가 잘 갖춰놓은 직장도 잘 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청원하면 잘 된다. 그러네요. 세 번째 유형을 보니까 좀 어려움 사랑에 실패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네요. 둔기고 어려움이 뭐가 같다면 기고와 같다. 이 고자는 이 고택고자거든요. 기름고 고택이라 말하는 이제 베푼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어려움은 베품과 같다. 근데 베푸는 어려움이 베품과 같다는 사랑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의미 있겠죠. 뭐 욕정만 쫓는 그런 형태겠죠. 기름지가 지니까. 뭐 사업한다 그러면 욕망만 틈에 의욕만 넘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소정이면 길한다. 이 소정이란 말은 작은 것에 작다는 뜻이네. 정은 원형 이정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에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욕정에 이룬 사랑도 짧으면 길하고 길게 대정 오래 하면 흉하다. 그런 오래 가면 이제 욕정도 젊었을 때 한때는 짧게 가면 좋은데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겠죠. 사업을 따진다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작은 것에 열심히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섭외하는 사람이 금의 꿈을 장대한 데 갖추고 이렇게 다 추리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사업할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하나, 쉽게 말해서 집토끼, 산토끼 있다면 집토끼부터 잘 닦아놔야 되지. 집토끼는 관심 안 가르고 산토끼만 쫓다 보면 힘들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하다 보면 길한데 다른 곳에 더 크게 벌리다 보면 위험하다 그런 뜻이네요. 맞아, 마찬가지로 성반반야 또 왜 이러고 되니? 그렇게 하다 보면 성반반야 어려움은 피눈물이 연인이 나온다. 그런 뜻이네요. 이상육은 이렇게 묶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냐고 자꾸 크게 큰 것으로만 자꾸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큰 것을 잘 쫓다 보면 그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여러 들어본 성만반야 여러 겹치다 보면 결국은 피눈만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함부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순회계의 기본적으로 인생의 이제 주역은 생활의 지침서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의 지침서를 따졌을 때 크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한 대목이 사랑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이제 성마 반야라는 대목이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효의 부분에 자세히 보면 이제 첫사랑 우리가 첫사랑이란 말을 나올 수도 있고 첫사랑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니까 첫사랑을 못 이뤄서 결국은 10년 가야 또 겨우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모든 것이 잘 갖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욕정에 이끌린 사항은 그래서 제가 아까 효를 설명할 때 짧게 가야 이롭다 했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 가지 형창을 조력자를 잘 갖춰서 하면 두 번째처럼 길한데 그렇지 않냐고 혼자 등등 한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우왕좌왕한다 그죠? 자기가 의욕만 넘쳐다 그러면 피눈물이 흘리는 그런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요 순회계가 4번, 6번이 만약에 뽑혔다면 한 번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걸 해야 될까 말까 한번 고심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무슨 복권을 사야 될까 말까라고 하는데 이 복권이 당첨될까? 그걸 뽑았으면 과연 이것이 왜 복권을 사야 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또 만약에 오늘 내가 산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한번 뽑아왔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쉽게 하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어울려서 갈지언정 혼자는 가지 말아라든지 그런 등등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회계는 우리들한테 뭐를 가르쳐 주냐면은 바로 어떤 시작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마음 자세를 잘 살펴보라는 뜻이네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조력자 재우를 세워라 했잖아요. 조력자가 잘 있나 없나 잘 살펴보고, 두 번째는 장항계에서 이렇게 소정을 해야 길하지 걱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 관계만 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 다니는 청년의 입장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 그런 입장에서는 뭐냐면 왜 상대를 위해서 이런 내가 상대를 왜 만나는지 한번 나의 꿈에 맞는지, 나의 앞으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내 뜻이 맞는지 그런 것도 잘 한번 살펴보고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10대, 20대, 30대까지 갔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회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10대까지는 우리가 뭐 7살까지는 부모의 덕을 부모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부모 지나서 어느 정도 학교의 생활에 들어가면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는 그 뜻을 잘, 이념을 잘 수립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이념을 잘 세워둬라라고 말씀합니다. 회사 설립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런 이념 없이면 안 되거든요. 또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항상 조력자를 잘 세워라. 즉 아까 말한 중에 이념을 하는 대목을 더 추가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주역은 이렇게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이 물은 때론 우리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으니까 구름이잖아요. 그렇죠? 구름 속에 물기운이지. 즉 번개는 번개는 움직이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밑에 있어야 흐르는데 밑에 있지 않냐고 위에 있으니까 잘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형성해라. 바로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설을 보고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제 방송 하나하나 듣다 보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64개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딱 마치고 되면 어느 순간 다 개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이제 네 번째 개를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천지 있으니까 요것도 반대 개를 있어야, 주역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요건 이제 거꾸로 이제 설명을, 우리가 이제 요거를 거꾸로 나누는 개를 이제 요 순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그리다 보면 그다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요 순서대로 여기 요리오고 요리 이렇게 가니까 항상 이 주역은 반대로 항상 천지 그다음 이 개를 거꾸로 놨을 때 되게 되네요. 라고 그래 보면 어떻게 돼요? 요 개는 똑같이 이제 순이에요. 그렇죠? 수고.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산이네요. 그렇죠? 산. 그러니까 산수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괴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렇게 또 비교를 해보면 잘 성장이 되겠죠. 그렇죠?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세 번째 괴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요 상수의 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